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들고 담론은 재치 있는 사람을 만들고 필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하신 조창섭 박사님이십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독서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좀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독서란 과연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어사전에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읽는다의 의미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적혀 있지 않지만은 독서에서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민속문화대백과사전에는 독서는 심신을 수양하고 교養을 높이기 위하여 책을 읽는 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에서는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서의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보면 읽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여 새로운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그 책은 통상적으로 그 보물창고라고도 하는데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예. 책에는 우리의 과거 역사가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에 문화유산에 관한 모든 지식 그리고 우리 조상의 사상과 정신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 문화, 교육 일체의 것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투시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은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옛날 조선시대 학자분들은 그 독서는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또 나름대로 독서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가 갖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은 독서를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고 나면 천하가 발레에 있고 그것을 딛고 서 있는 자신의 마음은 성취감에 들뜨게 됩니다. 독서를 했을 적에 갖는 성취감과 그 다음에 산에 올랐을 적의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선비들이 산에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1501년에 태어나셨던 이황 퇴계 선생은 독서는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같은 해에 출생했던 조식 남명 선생은 실전 유학자로서 정말 책 읽는 것과 산에 오르는 성격을 감히 동일한 건가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 높은 지리산을 14번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조식남명 선생의 제자 정구 선생은 독서는 등산하는 것과 같으니 라는 남명조식 선생의 모습을 자기의 회고록에 적어 후세에 남겼습니다. 독서는 산에 오르는 듯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양을 하고 교양을 넓혀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인재가 되도록 해줍니다. 독서의 어려움에 대한 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독서를 통해 역사 또는 그 삶의 물줄기를 바꾼 인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독서의 대가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처음으로 들고 싶은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에집트 원정 때에 괴테가 집필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14번이나 읽고 그 독서를 통해 탐욕스러운 침략자 장군에서 유럽을 통합해서 하나의 정부를 세우고 하나의 지폐를 사용하고 계급 간에 가져 있는 갈등을 축소시키고 귀족들의 권한을 축소시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인문주의적 군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독서를 통해서 침략자 장군에서 인문주의적 황제로 바뀌어진 것을 보면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중근 같은 독립투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하였습니다.
부자였는데 재산을 정리해서 삼흥학교를 설립해가지고 후세 교육에 힘쓰시다가 1910년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하에 신음할 적에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할빈역에서 사살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적에 상고를 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 그대로 너 하는 대로 하겠다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독서가 그분의 사성을 그렇게 굳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꽃은 정권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다 하는 사람은 13살 때부터 정권을 해서 지금은 100조억 달러의 재산을 가져서 세계 제5위의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평생 1,5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돈 버는 방법은 책에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하루에 500페이지 이상의 글을 읽는다고 합니다. 일과 중 80%를 독서에 소모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거부 5위에 해당되는 워렌 버핏을 다 압니다만은 돈 많은 부자라고 알지 하루 생활 중에 80%를 독서에 소모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중학교 입학할 적에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중학교 입학 선물로 무엇을 사주랴 묻자 브리타니카 엔사이클로피디아를 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백과사전을 사주었을 적에 그걸 첫 페이지부터 전부 다 암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날 세계 부자 4위에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는데 하버드 대학 졸업증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무궁무진한 그 독서의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서의 또 다른 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기능은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 예, 예. 우리의 경험 세계를 넓혀서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 독서이기 때문에 그런지 독서를 하루에 10분만 규칙적으로 해도 지능지수 IQ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 최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6분 정도 독서를 하게 되면 자기가 갖는 스트레스의 68%가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능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울증에도 독서가 좋다고 하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꼭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 그러면은 그 독서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왜 해야 되는지. 지금은 4차 산업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는 국제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초인류만이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하여 강범위한 지식 정보를 습득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 초인류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계에서도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것이 초인류를 지향해서 메모리 부분에서 세계의 상품의 80%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두 회사입니다. 또한 인재도 많아서 우리나라의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이와 같은 것이 세계 굴지의 회사와 비견을 해도 뒤지지 않는다. 어느 사이에 이렇게 좋은 방산 무기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초인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완성해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시는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독서를 통해서 새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 상품을 만들죠. 정치인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원동력을 독서에서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초인류로 만들어줄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교양을 넓혀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해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름지기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독서를 하되 딴 사람이 1시간 걸려 읽는 책을 우리가 30분에 읽으면은 딴 사람보다 2배를 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독서 능력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독서가 왜 중요한지 또 독서가 왜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독서법의 창시자 조창섭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